자, 교재의 114쪽에 자, 4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봅시다.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칩니다. 위탁자를 토등 소유자로 봐야 됩니다. 자, 신탁업자가 뭐예요? 신탁업자. 어떤 사업이나 업무를 위탁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신탁업자라 하죠. 자,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신탁업자에게 위탁시켜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탁업자에게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을 제공해 줘야 되죠. 맡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신탁한 토지 건축물은 누구를 토종 소유자로 말하는 뜻이에요? 위탁자. 위탁자가 누굽니까? 토지나 건물을 가진 사람. 신탁업자한테 맡겼죠. 그 사람을 토종 소유자라 말할 뜻이에요. 자, 그리고 1번 줄칩니다.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자를 토종 소유자로 봅니다.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도 토종 소유자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되고 지상권자까지 돼요. 지상권자는 누굽니까? 지상권자. 타인의 토지를 장기로 빌려 쓰는 것을 지상권이라 하죠. 그럼 단기로 빌려 쓰는 걸 임대차라 하잖아요. 임대차. 예. 장기로 빌려 쓰는 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십 년간 빌려 쓰는 것을 지상권이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이나 주관경 개선 사업 하는 곳에서는 거기에 오래된 건물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권리자가 있죠. 그 권리자가 몽땅 다 정비사업의 토종 소유자, 즉 권리 행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토종 소유자라는 것은 권리자다 이 뜻이에요. 정비사업의 권리자인데, 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 그다음 누구까지만 인정해 준다? 지상권자까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해당되어야 이 두 가지 사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2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거기에 줄칩니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밑자를 주의해야 돼요. 밑자. 자, 재건축은 자,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이 밑자가 무슨 뜻이냐? 밑은 엔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건축에는 토종 소유자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재건축에서는 토지만 가진 소유자는 재건축의 토종 소유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또 지상권자도 있을 수 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왜? 재건축은 건물만 바꾸는 사업이죠. 건물만 바꾸니까 자, 권리자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건축물과 반드시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만 토종 소유자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5번에 주택공사 등이나 밑에 보면 6번 정비기반시설이라 되어 있죠. 자,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 공급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도로나 그 다음에 상하수도나 공원이나 공용주차장이나 공동구, 자 가스 뭐 등의 공급시설 같은 것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자 정비사업할 때는 이런 시설을 전부 다 교체해버립니다. 주민공동용시설, 주민공동용시설이란 줄칩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자 등 대통령이 제한 시설인데 뭐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이런 시설은 기반 시설은 아니에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죠. 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도 자 기반 시설은 아니지만 정비 사업을 할 때도 이것도 새 시설로 교체한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에 이 자주 묻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용 시설 구분하는 문제를 자주 물어요. 예, 그래서 자 이래 묻겠죠. 다음 중 주민 공동용 시설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래 놔요. 1번 놀이터, 2번 마을회관, 3번 유치원. 늘 맞아. 유치원 다시 보세요. 유치원 없죠? 우리 답이다. 자 그렇게 놓아요. 그러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럼 이런 거 이제 혼자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우고 있어요. 공법 양 보면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도가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내년 시험 칠 때까지 이 공법 책을 몇 번 읽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아니 100번쯤 읽습니다. 수업만 들으면 돼. 수업만 들으면 부지런하게 읽어줍니다. 계속. 눈만 뜨고 귀만 열어놔놓고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앉아가지고 오만 머리 생각을 다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게. 그냥 제가 한 100번 읽는 것 같아 보니까. 집중적으로 언제 많이 읽었냐. 7월 달부터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막 끊임없이 읽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읽을 때 같이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 압니다. 이런 거 대표적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 지정. 여기서부터는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쭉 되는데 지금은 안 배웁니다. 1월 달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교재를 쭉 넘기시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자 여러분이 처음부터 시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나는 것까지 거기 여러분 교재에 그게 127조까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다 밟는 데는 얼마쯤 걸릴까요? 최소 제일 빨리 걸리는 게 15년. 그래. 자 보통 20년쯤 걸립니다. 20년 동안 벌어지는 일을 배우니까 뭐 내용이 아주 간단하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를 128쪽에 펴서요. 건축법으로 이제 갑시다. 건축법에는 어떤 용어가 나오는지 건축법 용어부터 또 배워봅시다. 자 총설의 목적에 보시면 이 법은 건축물의 자 대지, 구조, 설비 기준과 건축물 용도 등을 정하여 자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공기 정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정비법까지는 각종 사업 절차 큰 내용들을 배웠는데 이제 건축법부터는 내용이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축법에서 뭘 배우느냐?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을 짓죠. 이거 어떻게 짓느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자 어느 대지에 건물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할 때 어떻게 허가 받고 자 그리고 착공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갖추어서 건물을 짓는지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크게 개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쭉 사업을 배우다가 갑자기 이제 건축법이 와서는 기준이 건축물에 한정해서 어떻게 짓는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건축 기준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대부분 건물을 짓기 위한 각종 기준들을 배우기 때문에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는 숫자 많이 나오겠죠. 예. 이 건축법은 대부분 암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암기한 분들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이게. 자, 뭘 해야 된다? 이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다음에 줄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한 가지예요. 그게. 그다음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줄치시고, 자 그게 두 가지고, 그다음에 줄칩니다.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건축물은 세 가지, 방금 줄친 거 있죠? 그걸 말합니다. 자, 봅시다. 자, 건축법 적용되는 자 대상물에는 크게 건축물과 공작물,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물과 공작물. 자, 그래서 건축물은 자 설치를 할 때 건축부에서 원칙적으로 뭘 받는다? 허가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공작물은 건축법에서는 설치를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작물은 설치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경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크게 볼 때는 이거 하나의 공작물이에요. 공작물인데, 자, 이 공작물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보니까 하나는 건축물이고 하나는 공작물이고, 그래서 건축물에 해당할 때는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공작물에 해당하는 때는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건축물에는 원래 의미의 건축물은 뭐냐? 원래 의미의 건축물은 지붕과 과자를 줘야 돼요. 지붕과, 지붕은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의 자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이에요. 그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을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작물은 자 의미가 뭐냐? 공작물은 지붕 구조가 없어요. 자, 없고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자 우리가 건축법 적용 대상 공작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 공작물은 지붕 구조가 없습니다. 지붕 구조가 있어버리면 이는 건축물이 되어버리죠. 기둥이나 벽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추가로 두 가지 덜을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줄쳤죠. 자, 이에라는 말은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문,
담장. 자, 이런 것이 자 지붕구조에 딸린 시설물이죠. 자, 그러면 대문은 담장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담장 벽이고 벽에다 문 단 걸 뭐라 합니까? 대문이라 하죠. 그 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공작물이네. 예, 그래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인데 지붕 구조에 딸렸을 때는 뭐로 봐라?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야.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이 있죠. 예. 자, 그 여기에다가 우리가 담장을 이렇게 치고, 자, 담장이 쳐져 있죠. 여기다 문을 당긴 뭐 대문. 자, 이 담장과 대문은 지붕 구조에 딸려 있죠. 그럴 때는 이거는 뭐로 봐라?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요. 자, 그러면은 자, 빈 대지에 담장만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 있죠. 자, 이렇게 문이 하나 달려 있다. 자, 이럴 때는 이 담장과 대문은 지붕 구조에 딸려 있지 않죠. 이때는 뭐가 된다? 자, 공작물이 됩니다. 공작물이. 그래서 이런 대문이나 담장이 지붕 구조에 딸렸을 때는 건축물로 본다. 이 주제 첫째 추가된 거고, 두 번째 또 추가로 건축물을 봐야 될 것이 지하 땅 속에 고가 높은 곳에 있는 공작물이에요. 자, 그럼 지하나 높은 곳에 있는 공작물, 이것도 공작물이네. 그렇습니다. 공작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작물에 차고, 점포, 사무실, 뭐 전시장 등이 설치되면은 요 설치된 부분은 건축물로 말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차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횡단을 할 때, 자, 횡단보도로 건널 수도 있고, 육교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하도라고 하죠. 이건 공작물이다 이 뜻이에요. 지하 공작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이 지하도 양옆에 점포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점포가 있는 이거는 지하 상가라죠. 자, 지하 공작물에 요 들어가 있는 이 점포, 요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지붕 구조가 있는 건축물,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은 일단 건축물인데 추가로 이런 자 지붕에 딸린 담장이나 대문은 건축물로 봅니다. 그럼 이 담장 대문 설치할 때는 뭘만 허가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 설치할 때는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한다. 자, 여기 있는 지하도 설치해야 되죠.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자, 여기에 지하도 안에 있는 이 점포 설치해야 되죠. 이는 건축물 보니까 뭐 허가 받습니다. 자, 우리 울산대교 저 가보면 자, 그 다리가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 있죠. 이 다리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무실 하나 달랑 달리가 있어요. 공중에. 자, 이거는 자 고가의 공작물입니다. 다리는 그 고가의 공작물이 여기 사무실 들어가 있죠. 이 다리 관리사무소가 있잖아. 요거는 뭐다? 건축물이다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는 사실 공작물인데 이런 조건에 해당될 때는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자, 거기에 공작물이라 되가 있죠. 모든 공작물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래 공작물만 건축법 적용 받는데 거기에 박스에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공작물은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설치한다 했죠.
그 박스에 있는 것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공장.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옹벽 담장이라고 해놨죠. 자, 거기 담장이 이걸 말합니까? 이걸 말합니까? 요걸 말하죠. 요거 예, 공작물이니까 그 담장이 높이가 2m가 넘으면 신고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2m가 까지는 신고 없이 설치해라 이 뜻이에요. 2m 넘어야 뭐한다? 신고. 2m까지는 신고 없이 설치. 자, 그 다음에 높이 4m 넘는 강고판, 강고탑 같은 거. 강고판, 강고탑. 자, 우리 간판 보죠. 간판. 저기 4m가 넘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간판들이 4m 넘습니까? 안 넘죠. 그 신고 없이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높이 6m 넘는 굴뚝이나 장식탑, 기념탑 같은 거. 자, 여러분 굴뚝 있죠? 6m 넘어야 신고합니다. 각종 기념탑이나 장식탑 같은 것도 6m 넘어야지. 4번에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고가수조가 뭡니까? 고가수조. 수조는 그럼 수조는 고가 높은 곳에 있는 수조, 옥상에 있는 물탱크. 자, 그거는 8m가 넘어야 뭐 합니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8m 이하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리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자,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가 되어야 신고됩니다. 그럼 8m 넘어가는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주차 타워라 하잖아. 이 학원 건물에 주차 타워가 있죠, 이게. 그건 특수구조 건물입니다. 저는 허가 받아야 돼요. 저는 특수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8m 이하가 돼야 돼요.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넘어가야 신고 대상입니다. 30제곱미터까지 신고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외우는데 제가 딱 수업할 때 건축법은 이해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실컷 외우고도 틀립니다. 그거 모르니까. 자, 27회 때 그 부분에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신고 대상 공작물을 찾아라. 1번 4m 강고탑, 2번 자 3m 담장, 3번 자 8m 고가 수조, 4번 그게 3m 기념탑, 5번 6m 굴뚝. 자, 이게 답이죠. 그래서 그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용담, 사광, 오발, 육굴탑, 8고 8m 이하 기계식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다 가르쳐줍니다. 실컷 외워놔놓고 이 문제는 오니까 시험장에서 놓았을 때 문제지를 봤어요. 옆에 이거 그대로 써놨습니다. 근데 왜 틀리다 그랬어요? 외우긴 외웠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운 거예요. 2m 옹벽 4m 강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2m가 넘어야 되고 4m 넘어야 되죠. 넘는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숫자에만 필이 꼽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니까 다 틀려버리죠. 건축법은 문제가 이래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숫자다 해서 숫자만 열심히 외워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숫자를 외우되 그 뜻을 같이 이해하라면 됩니다. 자, 봅시다. 강고탑은 4m 넘어야 되죠. 4m까지 신고 안 해요. 담장은 2m 넘었는데 2m 넘었죠. 그게 답이다. 고가수조는 8m 넘어가야 되죠. 8m까지 신고 안 합니다. 기념탑은 4m 아니면 6m 넘어가야 돼요. 탑 종류는 6m 넘어가야 돼요. 굴뚝도 6m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이런 문제를 풀면서
숫자만 알고 있지 이 숫자가 의미가 뭔지를 이해 못하니까 결국은 틀립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물어봤죠. 왜 틀렸느냐. 이거 다 써놨네. 근데 왜 틀리냐 하니까 외우기만 외웠지 무슨 뜻인지 모른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작물 같은 경우 건축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여러분 외우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기준이 가지고 있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대지 보세요. 대지라 함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뭐라 부른다? 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대지라는 것은 건축 가능한 토지를 뭐라 부른다? 대지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전국 토지는 다 대지입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전국 토지 중에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는 것은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닙니다. 건축 못하는 토지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생각에 어디든 뭐 다 건축이 되느냐 아닙니다. 대지라 지목이 대지라고 된 데만 자 건축이 되는데 전국토의 약 1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대지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자, 허가를 대지에 해주려 하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의 단위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대지에 허가해 준다는 할 수는 없어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대지 단위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대지 단위가 원칙적으로는 자, 여러분 방금 책에 있죠. 공간정보 및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법에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의 단위로 봐라 이 뜻입니다. 각 필지로 나눴다는 것은 한 필지를 말하죠.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의 뭐가 된다? 단위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허가는 우리가 건축 허가죠. 건축 허가는 어떻게 해준다? 필지별로 해줍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 여기 두 필지,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돼가 있는데 여기 건물을 이렇게 건물 넣기 위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허가 받아야 되고 여기도 어떻습니까? 허가 받아서 건물 지어라. 그래서 건축허가는 자 대지 단위가 한 필지 단위죠. 공간정보법에 따라 한 필지로 돼 있는데 자 거기에 하나의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허가를 받습니다. 자,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그 책에는 없는데 예외가 뭐 2개 이상 필지에도 하나의 대지를 보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지금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는 한 필지 단위로 해줍니다. 자, 거기 대지 단위다 그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그 밑에 적용 대상 행위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 행위를 봅시다. 줄칩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줄칩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자, 그렇게 줄쳤어요. 자, 건축이란 행위는 5가지 행위를 합친 말입니다. 5가지 행위를 합친 거. 그래서 신축 무슨 뜻이에요? 신축. 그렇죠. 새로 짓는 거. 자, 정축은 뭡니까? 늘려 짓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개축은 고쳐 짓는다는 뜻이에요. 고쳐 짓는다.
자, 그다음 재축은 다시 짓는다. 뭐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전은 위치를 바꾼다. 자, 건축물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건축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축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서 하는데 먼저 1번의 신축 봅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갈로 띄어놓으시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다 신축이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까지 포함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신축이다라는 것은 자 건물이 없는 빈 대지죠. 여기에 건물을 이렇게 새로 하나 짓는 건 다 신축인지 알겠죠? 새로 짓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까지도 뭐로 보라? 신축으로 봐라 이 뜻이. 자, 그래서 원래 건물이 있는데 또 건물 짓는 건 정축입니다. 그런데 부속이 있는데 주된 걸 지을 때까지 짓는 것까지는 뭐 신축으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부속을 하나 새로 이렇게 지을 수 있죠. 또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추가로 또 하나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은 다 뭐다? 정축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추가로 짓는 건 다 정축인데 요거 하나만 뭐로 본다? 신축. 자, 부속이 있는데 주된 거 짓는 걸 신축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축 보시면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줄칩니다.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청수, 높이 증가하는 것. 자, 건축 면적이 늘든지 연면적이 늘든지 청수가 늘든지 높이가 느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정축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정축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정축은 자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이렇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만큼 붙여서 늘릴 수 있죠. 자, 정축이단 말이에요. 뭐가 늘었습니까? 뭐 연면적이라 건축 면적이 늘었지. 건축물이 앉은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죠. 요만큼 늘었잖아. 그래서 건축 면적이 증가된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에 2층 건물인데 옥상에다가 자 이렇게 한 층을 더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죠. 이것도 정축이에요. 자, 첫째 높이가 늘었죠. 그 다음에 청수가 늘었고 연면적이 늘었죠. 연면적이라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을 더한 값이죠. 여기 추가됐으니까 연면적이 늘었다. 자, 이런 건 정축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해 보는데 자 여기에 지붕 구조가 있는 이 건물에 원래 담장이 없었어요. 예. 자, 담장을 우리가 이렇게 추가로 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죠. 이 추가 설치했다. 지붕 구조에 추가로 담장에 들어갈 때는 이런 건축물로 본다 했죠. 예, 건축 면적이 늘어서 이것도 정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정축은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나 청수나 높이 중 한 가지로 늘면은 뭐로 본다? 정축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축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